허준이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분 앞에는 지금 나밖에 없구나. 맥이 더 약해지고 있어.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서리빨이 땅을 파고들던 섣달 26날, 26살 청년 허준은 약상자를 메고 장터로 향하고 있었죠. 양반댁 마님을 위한 귀한 약재를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산삼을 구해야 하는데 허준은 품속에 넣어둔 은자 5냥을 만지작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마님의 병은 이미 석 달째였고 다른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달랐죠. 맥을 짚어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직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을 어귀를 지나 언덕길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허준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길 옆 허름한 움막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거든요. 처음엔 나무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사람이었죠. 남루한 옷을 걸친 한 노인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런. 허준이 급히 달려가 노인을 살폈어요. 얼굴은 흙빛이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허준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목에서 맥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하지만 허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손끝에 집중했어요. 스승 유이태 선생께 배운 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맥을 더듬었죠. 한참이 지났을까요? 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실오라기 같은 생명의 끈이 아직 붙어 있었던 거예요. 허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들리십니까? 제가 의원입니다. 곧 살려드릴게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이미 결심했죠. 그는 재빨리 노인을 업었습니다. 마른 몸이었지만 의외로 무거웠어요. 아니, 어쩌면 그 무게는 생명의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허준은 노인을 업고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궁이는 아직 따뜻했죠. 누군가 얼마 전까지 불을 지핀 흔적이 있었어요. 허준은 노인을 온돌 위에 눕히고 재빨리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습니다. 장터는 이제 생각나지 않았어요. 산삼도 양반댁 마님도 은자 5냥도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허준의 세상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었죠. 죽어가는 이 노인을 살려내는 것,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지자 허준은 본격적으로 노인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먼저 겹겹이 얼어붙은 옷을 벗겨냈죠. 손이 떨렸습니다. 옷 속에서 드러난 노인의 몸은 참혹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굶으신 거람. 갈비뼈가 하나하나 드러나 보였습니다.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앙상했고 배는 깊이 꺼져 있었어요. 허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건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사흘, 아니 나흘은 넘었을 거예요. 허준은 차분하게 노인의 손목을 잡고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이번엔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살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끝으로 노인의 생명을 읽어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맥이 끊어질 듯 말 듯 가늘긴 했지만 단순히 굶주림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심장의 박동이 너무 느렸고 폐의 기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설마
허준이 노인의 배를 만져봤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배. 그것은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완전히 꺼졌다는 뜻이었죠. 허준은 급히 노인의 혀를 살폈습니다. 혀는 창백했고 설태도 거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허기가 아니야. 오장육부가 멈춰가고 있어. 허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배웠던 의서 구절들을 떠올렸죠. 장기가 기능을 잃으면 맥이 끊어지고 맥이 끊어지면 사경을 헤맨다. 지금 이 노인이 딱 그 상태였어요. 며칠을 굶으면 사람의 몸은 스스로를 지키려 합니다. 근육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고 심장 박동을 줄여 힘을 아끼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기들이 하나씩 기능을 멈춥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요. 허준은 노인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이 풀려 있었어요. 시간이 없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실 거야. 단순히 죽 한 그릇 먹인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음식을 소화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죽이 아니라 약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강한 보약이 필요했죠. 허준은 자신의 약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답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 안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허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요. 겨울바람이 움막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렸고 노인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졌어요. 허준의 손이 약상자 끈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주 잠시 망설였죠. 허준은 천천히 약상자의 끈을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은은한 약재 향이 피어올랐죠. 그 안에는 한 달 동안 모은 귀한 약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허준의 시선이 보자기에 쌓인 한 첩의 약재에 고정됐어요. 3년근 산삼, 녹용, 황귀, 당귀. 하나하나가 은자 몇 냥씩 하는 것들이었죠. 이 약재들을 구하려고 허준은 3달 동안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헐값에 진료하고 부자 양반들 댁에는 머리를 조아리며 다녔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김참봉댁 마님을 살리기 위해서요. 허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김참봉이 사람을 보내 허준을 급히 불렀던 날이죠. 마님이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웠는데 한양의 명의들도 손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허 의원 자네만 믿네. 마님을 부탁하네. 김참봉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준은 맥을 짚어봤어요. 그리고 알았죠.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이 약재들이 필요했습니다. 참봉날이 제가 반드시 마님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좋은 약재를 구해오겠습니다. 허 의원을 믿겠네. 약값은 걱정 말게. 은자 20냥이든 30냥이든 아끼지 않을 것이네. 그날 이후 허준은 약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모았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산삼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약재가 필요한 사람은 김참봉댁 마님이 아니었어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이 노인이었죠. 허준은 다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있었어요. 이 상태라면 해가 지기 전에 숨이 끊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약을 쓰면 허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김참봉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는 거였습니다. 아니, 약속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소문이 퍼질 거예요. 허준이라는 의원 양반댁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더라.
그렇게 되면 아무도 허준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의원에게 신뢰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힘들죠. 허준은 서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나마 의술로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준의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원이란 무엇인가? 스승 유이태 선생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허준아, 약은 귀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란다. 약은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허준의 손이 약재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다시 뻗었다가 다시 멈췄죠. 움막 안에는 노인의 가는 숨소리와 타닥거리는 불소리만 들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움막 틈으로 가늘게 들어왔어요. 그 빛이 약상자를 비췄죠. 허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준은 약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보자기에 쌓인 약재가 마치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죠. 김참봉님께는 다른 의원도 계셔. 허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이었어요. 김참봉 댁에는 허준 말고도 두세 명의 의원이 왕래하고 있었죠. 비록 손을 들긴 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허준이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죠.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이 노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이분 앞에는 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허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망설임도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강한 것, 의원으로서의 본능이었죠. 허준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만큼 차분했죠. 그는 약재들을 하나씩 꺼내 살폈습니다. 산삼으로 원기를 돋우고 녹용으로 양기를 북돋우고 황기로 기운을 보하고 허준의 입에서 차분한 처방이 흘러나왔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새긴 처방이었죠. 다만 그 처방의 주인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허준은 움막 구석에서 낡은 약탕기를 찾았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물을 부었죠. 그리고 약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석 달 동안 모은 귀한 것들이 탕기 속으로 들어갔어요. 스승님. 문득 유이태 선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눈빛이요. 허준아, 내가 언젠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게다. 명예와 생명 사이에서 말이지. 그때 기억하거라. 우리는 의원이란다. 의원의 손은 권세 있는 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있는 것이야. 그날 스승의 말씀이 지금에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약탕기 밑에 불을 지폈습니다. 곧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약재에서 진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허준은 그 향을 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참봉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의원입니다. 제 앞에서 죽어가는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직 의연함만이 담겨 있었죠. 약이 다려지는 동안 허준은 노인의 맥을 계속 짚었습니다. 맥은 여전히 가늘었지만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어르신. 제가 꼭 살려드릴 테니까요. 허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양반댁의 신뢰를, 은자 수문양을, 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잃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허준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왜 의원이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 약을 배웠는지를요. 약탕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약이 천천히 다려지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불을 조절하며 계속 노인을 살폈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맥이 더 약해지고 있어. 허준이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맥박이 더 느려졌어요. 마치 끊어질 듯 말 듯 실오라기처럼 가느다란 맥이었죠. 허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니야, 아직 시간이 있어. 약만 먹이면. 하지만 그 말도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약탕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직 덜 다려졌더군요.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적어도 1식경은 더 끓여야 했죠. 허준은 초조해졌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약탕기 앞을 서성였어요. 불을 더 세게 지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약효가 떨어질 게 분명했죠. 제발,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노인의 얼굴을 보니 더 창백해진 것 같았어요. 입술도 점점 더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노인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댔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느렸고 너무 약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노인이 약을 먹기도 전에 숨이 끊어진다면, 그렇다면 김참봉댁 약도 이 노인의 목숨도 모두 잃게 되는 거였어요. 허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차라리 노인을 업고 마을로 달려갔어야 했나? 아니면 김참봉님께 먼저 가서 양해를 구했어야 했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약재는 이미 끓고 있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다시 노인의 맥을 짚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안 돼. 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바꿔 잡아봤어요. 목의 경동맥도 짚어봤죠. 간신히, 정말 간신히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허준이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눈꺼풀을 들춰봤죠. 동공이 더 풀려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버티십시오. 허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급히 노인의 가슴을 주물렀습니다. 혈자리를 눌러 기운을 돋우려 했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약탕기를 봤습니다.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약이 무슨 소용일까요? 환자가 죽어버리면 말이에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허준은 주저앉았어요. 3달 동안 모은 약재도 김참봉님과의 약속도 그 무엇도 이 노인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 선택이 오만이었습니까? 허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해를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이었어요. 의원으로서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불길한 소리였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까마귀가 울면 누군가 죽는다고요. 허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지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 약탕기로 달려갔죠. 약이 거의 다 다려졌습니다. 진한 갈색물이 보글거리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허준은 재빨리 약을 그릇에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시키기엔 시간이 아까웠어요. 허준은 후후 불어가며 약을 조금씩 시켰습니다. 어르신, 이 약을 드셔야 합니다. 제발 삼켜주십시오. 허준이 노인의 머리를 받쳐들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약을 입에 넣어드렸죠. 하지만 노인은 꿀떡이지 않았습니다. 약이 입술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허준은 더 조심스럽게 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대부분은 흘러내렸지만 조금씩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허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약을 먹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났습니다. 겨우 반 그릇을 먹였어요. 허준은 노인을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그리고 맥을 짚었습니다. 여전히 약했습니다. 좋아. 이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허준은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죠.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움막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어요. 허준은 노인 곁에 앉아 계속 맥을 살폈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났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차도가 없는 거지? 허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분명 처방은 정확했습니다. 약재도 최상품이었고 다리는 것도 완벽했죠. 그런데 왜 효과가 없는 걸까요? 혹시 너무 늦었던 건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노인의 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지도 몰랐어요. 장기들이 기능을 멈춘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을 수 있었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움막은 어둠에 잠겼고 허준은 불을 다시 지폈어요.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허준은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맥을 짚고 또 짚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죠.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김참봉님과의 약속도 어겼고 귀한 약재도 썼는데 결국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 거였습니다. 만약 이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선택을 한 거지? 허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고 또 짚었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추운 겨울 바람이 움막을 흔들었죠. 허준은 피곤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는 사이에 노인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르신,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제발. 허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은 여전히 차갑고 맥은 여전히 가늘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허준은 어느새 노인의 손을 꼭 잡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손은 놓지 않았어요. 그 손을 통해 노인의 생명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허준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죠. 다시 들렸어요. 분명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허준은 급히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르신 들리십니까? 허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노인의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허준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노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허준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허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노인은 천천히 움막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허준을 다시 바라봤어요. 자네가 날 살린 건가? 예, 어르신께서 길가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맙네. 참으로 고맙네.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준은 재빨리 물을 떠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물을 마셨죠. 그리고 한참을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 그 한마디에 허준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살았다는 증거였죠.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장기가 다시 깨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허준은 부산하게 움직였어요. 움막 구석에 있던 쌀 몇 줌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노인은 그런 허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자네, 의원인가? 예, 허준이라고 합니다. 허준. 좋은 이름이로군. 자네 맥 잡는 법이 예사롭지 않네. 허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눈빛이었죠.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도 자네는 계속 내 맥을 짚고 있었지. 그 손길을 느꼈네.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더군. 어르신께서 의원이십니까? 허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의원이었네. 아주 오래전에 말이야. 죽이 다 끓었습니다. 허준은 죽을 식혀 노인께 떠드렸어요.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을 드셨죠. 한 술, 두 술.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지만 노인은 끝까지 드셨습니다. 죽 한 그릇을 다 드신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허준을 또 바라봤습니다. 자네, 맥 잡는 법 혹시 유이태 선생께 배웠나? 허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이태 선생님은 제 스승이십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럴 줄 알았네. 자네 손길이 의태와 똑같더군. 의태의 스승이 누군지 아는가? 예, 제가 들었습니다. 30년 전 궁에 어이셨던. 허준의 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노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이가 바로 나일세. 움막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준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 이 노인이 스승의 스승이라니, 그것도 30년 전궁의 어이였다니요. 어르신께서 정말 그분이십니까? 놀랐겠지. 한때는 왕의 병을 고치던 사람이 이렇게 굶어 죽을 뻔했으니 말일세.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허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스승님께서는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다고. 돌아간 게 맞네. 궁에서 세상에서 말이야.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나는 왕세자의 병을 고치고 있었네. 하지만 궁의 권력 다툼에 휘말렸지. 어느 대신이 세자를 해하려 했고 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네. 하지만 실패했어. 오히려 내가 세자를 해친 역적으로 몰렸지. 허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네. 한 양심적인 대신이 몰래 도망칠 길을 열어줬거든. 그렇게 궁을 떠났고 30년 동안 이 산골짜기에 숨어 살았네. 의원 행세도 하지 않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며 말이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나타났어. 이름도 모르는 늙은이를 살리려고 귀한 약을 아낌없이 쓰는 젊은 의원이 말이야. 자네 약상자를 봤네. 그 약재들이 얼마나 귀한지 나도 알지. 분명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거였을 테고. 허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제 앞에서 죽어가는 분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거야. 노인이 허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의원이네. 권세를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고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따르는 것 말일세. 노인은 일어나려고 했어요. 허준이 급히 부축했죠. 노인은 움막 구석으로 가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어요.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노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의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손때 묻은 책들, 정성스럽게 적힌 처방들이었죠. 이건 내가 30년 동안 기록한 의안일세. 궁에서 보고 배운 것들, 백성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것들. 모두 담겨 있지. 허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자네만한 사람에게 주려고 30년을 기다렸네. 의술을 아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의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드물지. 자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노인이 보자기를 허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책들은 언젠가 많은 백성을 살릴 게야. 자네 손을 통해서 말이네. 허준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보자기를 꼭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흘 후 허준은 김참봉댁으로 갔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었어요. 질책을 받고 신뢰를 잃고 어쩌면 의원으로서 발붙일 곳을 잃을지도 몰랐죠. 허 의원, 약은 구했는가? 김참봉이 물었습니다. 허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나리. 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허준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품속의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 담긴 의서들이 묵직하게 느껴졌죠. 그날 허준이 잃은 것은 양반의 신뢰였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1000배 컸어요. 진정한 의원의 마음. 그리고 훗날 동의보감의 뿌리가 될 귀한 의술이었으니까요. 그날 허준이 살린 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허준 자신이었고 또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생명이었죠. 허준 일기가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허준 일기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허준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